자, 1월 24일 스타디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 이렇게 이미지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 컨테이너선이죠. 컨테이너선에 와이파이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인터넷이 잘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이미지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늘 위에 이제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그 안에 타 있는 이제 승객들이 인터넷을 되게 자유롭게 쓰고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자, 다음.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늘과 바다에서도 인터넷은 잘 터집니다. 자, 다음. 자, 현대 글로비스. 이 뒤에 이 보이는 이 거대한 배가 현대 글로비스 배죠. 현대 글로비스가 이제 스타링크 도입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개발 기업 스페이스X가 제공하는 위성통신 서비스고 수천 개의 소형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한다. 이 스타링크에 관련된 자료는요 계속 나올 거예요. 좀 중복이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현대 글로비스는 이제 자동차 운반선과 벌크선 등 자체 소유 선박, 이제 사선 45척의 스타링크를 이제 설치한다. 그리고 이제 사용 환경에 따라 이제 주거, 선박, 항공 등 서비스와 장비가 나뉘는데 이제 스타링크가 선박용 스타링크는 염분, 강풍 등 극한 환경을 견디도록 설계돼 설치 비용만 수백만 원에 달한다. 그리고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만 원 추가 요금이 부과가 된다고 하네요. 자, 다음. 자, 해운업계는 이제 스타링크가 선원 기본 복지로 인식이 되는데 왜냐? 이제 장기간 항해로 가족 친구들과 단절이 되고 그리고 이 영상 콘텐츠 소비, 소셜 미디어 실시간 소통에 익숙한 이제 젊은 선원들이 좀 많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이탈이 잦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아무래도 이제 바다에 오래 나가 있어야 되니까 인터넷이 좀 잘 안되면 힘들긴 하겠죠. 자, 스타링크를 도입하면 1.4GB 분량의 영화 한 편을 내려봤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5분에서 2분 수준으로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해운도 이제 보유선박 38척 전부에 스타링크 도입을 완료했다고 하고 SK해운 지난해 말 이미 도입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노션 보유 중인 선박 113척과 현재 건조 중인 신조선에 스타링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라고 나오는데 대한해운, SK해운, 페노션 다 보게 되실 거예요. 제가 자료를 다 준비했거든요. 자, 다음. 이거는 이제 해상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스타링크 요금제에 대해서 나온 자료예요. 자, 뭐 최대가 이제 월 341만 8천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다음. 자,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 SM그룹의 해운부문 계열사 대한해운. 자, 벌크선,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등 전체 선박 38척의 스타링크의 설치를 완료 개통했다. 그 국내 해운업계 최초로 했다고 하네요. 자, 지난해 4월 스페이스X의 공식 기업 간 거래 리셀러 중 하나인 이제 KT셋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스타링크에 대한 자료가 또 나오죠.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통신은 약 550km 고도에 쏘아올린 위성 8,000여 개를 사용하는 서비스다. 그리고 기존의 정지 궤도 위성보다 지구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서 통신 속도가 빠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선박은 이제 대한해운이 소유하는 선박이에요. 자, 다음. 자, 이거는 이제 대한해운의 계열사 SM그룹의 해운부문 계열사 KLC-SM이라는 기업이에요. 그거 관련된 자료 가져온 거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스타링크 기반 다중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선내 도입을 위해 위성통신 전문기업 KT셋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KLC-SM이. 그리고 이제 향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접목한 스마트십 구현과 자율운항 선박 실전 인프라 조성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KLC-SM이 이제 어떤 기업이냐, 이게 보시면은 대한해운 LNG, SM 상선, 창명해운 등 SM그룹
해운 부분 계열사가 운영하는 선박들을 종합 관리하며 선박 운전 전반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건요. 제가 이 대한해운의 그 사업보고서를 가져온 거예요. 사업보고서에 있는 내용 가져온 건데,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KLCSM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봤잖아요. 예, 그 회사가 이 대한해운의 종속회사로 있는 거죠. 종속회사로 있고, 예, 그리고 주요 사업이 선원, 선박관리 사업, 선용품 공급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는 SK해운이에요. SK해운. 이제 SK해운이 전 선박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스타링크 기반 통신 사이버 보안 통합 서비스를 이제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전 선대를 대상으로 위성통신과 보안 솔루션을 결합해서 구축 운영하는 이제 첫 번째 사례다. SK해운이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4일 스타링크 코리아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국내에서 상용화 됐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이제 곧 보시게 될 거예요. 자, 해운 및 조선산업 전반에서는 선박의 디지털 전환이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SK해운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의 IT, OT, 정보기술, 운영기술, 환경에 적합한 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통합 보안 체계를 이제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SK텔링크는 스타링크 통신 인프라와 보안 시스템을 하나의 모델로 결합하고 안정적인 해상 통신, 보안 통합망을 이제 구현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양사, 그러니까 SK텔링크랑 SK해운이겠죠. 예. 그리고 양사는 선박 운항 루트와 환경을 고려해 장비 설치 및 개통 준비를 사전에 진행을 했고, SK텔링크는 제도 기술 검토에서 선박별 환경 분석, 보안 아키텍처 설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컨설팅을 이제 제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SK텔링크는 스타링크 코리아의 국내 공식 리셀러로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기술 지원, 보안 연동, 운영 관리 등 B2B 전용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KT셋이라는 회사도 공식 리셀러라고 하죠. 그러니까 SK텔링크, KT셋 그 두 회사가 이제 스타링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이게 아까 여기서 보셨던 거죠. 예. 스타링크 코리아가 4일 오전부터 고객 대상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 그리고 월 87,000원의 데이터 무제한 사용에 가능한 주거용 요금제를 이제 안내하기 시작했다. 얘기가 나와요. 안테나 공유기 등 장비 일체의 가격은 55만원이고 SK텔링크, KT셋 등 공식 리셀러가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운 선박 업계와 정보기관 등을 중심으로 이제 계약 협의를 진행해 이제 절차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했는데 우리는 이거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해운 선박 업계. 자, 다음. 이거는 이제 이 앞에 보셨던 87,000원의 데이터 무제한 사용에 가능한 주거용 요금제, 이거 관련된 자료예요. 자, 다음. 저궤도 위성통신은 수백에서 수천 개의 위성이 300에서 1,500km 고도에서 하루 10회 이상 공전의 인터넷을 공급하는 통신 기술이다 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가 국내 이동통신사들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초기 비용이 들어서 선박 항공용이나 산간 벽지 등에서 먼저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나오네요.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다운로드 속도랑 업로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다음. SK텔링크가 이제 페노션도 나왔어요. 페노션과 스타링크 해상용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보유 중인 사선 113척에 이어 현재 건조 중인 신조선에도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기본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페노션이. 그리고 페노션 해상연합 노동조합이 선원들의 장기 해상 근무에 따른 디지털 단절 해소와 복지 개선을 위해 제기해온 의견을 이제 반영해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도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다음. 이제 이거는
이제 패노션의 선박들이죠. 여기에 이제 스타링크 서비스가 도입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자, 이제 HD 현대예요. HD 현대. KTS과 스타링크 활용 및 AI 기반 업무 혁신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이제 체결을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운전 중인 선박이 해상통신 음향구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당 선박을 통신이 가능한 영해로 이동시켜 조치를 취하고 시운전을 재개하는 비효율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이게 바뀐다는 거죠.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선박 데이터를 확보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운전 일수가 늘어나는 이제 비효율을 방지하게 되겠죠. 방지하고 선박 접기 인도에도 긍정적이게 될 것이다. 인터넷이 가능해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다음. 자, HMM도 얘기가 나왔어요. 보호선박 104척 중에 10척에 스타링크를 시범 차원으로 설치를 한다고 나오고, 이제 그 주력으로 도입하려는 서비스는 이제 영국의 이제 영국 기업 인마셋의 넥서스 웨이브다. 근데 이게 이제 속도보다 안정성이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나머지 94척에 대해서는 이제 넥서스 웨이브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15척에는 이미 설치가 됐다. 그리고 넥서스 웨이브는 기존 정지궤도 저궤도 위성망과 LTE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종합 위성통신이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그 여러 네트워크를 통하면 연결 끊김 현상이 적고 보안도 상대적으로 강하다. 보안이 더 잘 된다. 보안이 더 강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HMM은 선박 수가 가장 많고 규모도 크다 보니 다양한 위성망을 커버하는 안정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그래서 넥서스 웨이브를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세계 7위 해운사인 대만 에버그린. 이 자료도 제가 곧 보시게 될 거예요. 200여 대의 보유 선박 전체에 이제 넥서스 웨이브를 도입을 한다. 그리고 세계 5위 해운사인 독일 하팍로이드는 보유 선박 200여 대에 넥서스 웨이브와 스타링크를 모두 쓰고 있다 라고 나오는데, 보시면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 국내 해운사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적인 해운사들도 이런 그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자, HMM. 이 위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봤던 거고요. 앞에 기사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마셋의 넥서스 웨이브는 기존 GX, 글로벌 엑스프레스 위성통신의 영국 원앱에 대한 것도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영국 원앱의 저궤도, 위성망과 LTE 등을 결합한 종합 위성통신 서비스다. 그래서 넥서스 웨이브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고 있죠. 자, 이게 좀 흥미로운 정보일 것 같아요. 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종량제 요금제를 채택한 스타링크. 그와 반면 넥서스 웨이브는 무제한 요금제를 이제 선택하고 있다. 그렇게 차이점이 나오죠. 네, 다음. 네, 에버그린 나오죠. 대만의 전기선사인 에버그린. 옆에 보이는 이 선박이 에버그린 선박이죠. 이제 넥서스 웨이브 결합 연결 솔루션으로 선대를 업그레이드를 했다. 그래서 선원들이 이제 쾌적한 인터넷 환경을 경험할 수 있고, 선박 운영도 이제 예측 분석, 실시간 냉동 컨테이너 모니터링, 그리고 선단 전체에 완벽하게 통합된 IoT를 위한 확장 가능한 플랫폼의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원들도 인터넷을 잘 쓸 수 있고 선박도 인터넷과 연결을 시켜서 이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겠죠. 자, 다음. 자, 이제 머스크, 덴마크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도 이제 스타링크를 장착하기로 했다. 스페이스X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나오죠. 그리고 컨테이너선 330척에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선박의 원격 지원 및 검사 등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얘기가 나와요. 선박의 인터넷 연결해서 이제 운영을 할 거다. 그리고 일본 선사인 MOL도 스타링크 도입 계획을 발표를 했다. 자, 233척의 원양 선박에 스타링크를 장착할 계획이다 라고 이게 또 나오고 있어요. 글로벌 선사들도 스타링크와 계약을 체결을 했다. 자, 다음. 이제 항공사도 나옵니다. 5개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5개 항공사도 스타링크로 기내에서 초고속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모든 좌석 클래스에서 초고속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자, 해운사에 이어서 항공사 얘기까지 나왔어요. 다음. 자, 이제 대한항공은 순차적으로 스타링크의 기내 와이파이 시스템을 이제 적용할 예정이다. 이르면 2026년 3분기 이후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장거리 운항 기종인 보잉 777-300ER, 에어버스 A350-900 항공기에 우선 적용을 할 방침이다. 이제 2027년 말까지는 이제 모든 항공기에 도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진에어는 보잉 737-8 기종부터 스타링크 시스템을 도입을 할 것이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도입할 기종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아래 글로벌 주요 항공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에어프랑스, 유나이티드 항공, 에미리트 항공 등 이런 회사들도 이제 스타링크를 도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항공사도 국내 항공사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항공사들도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자, 스페이스X가 카타르 항공의 보잉 777 항공기에 스타링크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 그리고 이 카타르 항공뿐만 아니라 유나이티드 항공, 하와이안 항공, 에어 발틱, 에어 프랑스 등 또 글로벌 항공사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래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정보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스페이스X의 이제 관한 얘기인데요. 지구 저궤도에서 6,400개 이상의 스타링크 위성을 운영을 하고 있고 숫자가 계속 늘어나서 향후 4만 개 이상 이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자, 이거는요, 이제 중국이 이제 스타링크, 스페이스X에게 이제 지금 위성이 좀 위험하다. 이제 경고를 한 거죠. 경고를 해서 이제 지금 스페이스X가 이제 운영 중인 스타링크 위성의 절반가량을 이제 재배치를 했다. 그 관련된 그 기사예요. 근데 스페이스X는 중국 때문에 우리가 재배치를 한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절반가량을 이제 재배치를 했다. 그 내용이에요. 자, 다음. 네, 여기 또 나오죠. 스타링크는 위성을 42,000개 이상 띄우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아마존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하는데 이 자료도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중국도 빠지지 않겠죠. 거항, 첸판 같은 자국 위성 인터넷망을 이제 구축하고 있다. 이 자료도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각각 1만 개 이상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다음. 자, 아마존. 이것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아마존. 프로젝트 카이퍼를 아마존 레오로 바꾸고 저궤도 기반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총 3,236기 계획 중 150기 이상을 발사를 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중국 얘기 나왔죠. 중국 위성 네트워크 그룹 주도로 2035년까지 저궤도에 13,000기 규모의 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는 거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자, 거항 프로젝트는 이제 이 중국 위성 네트워크 그룹 주도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첸판은 상하이시가 주도하는 저궤도 위성 시스템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블루오리진. 이제 블루오리진도 나왔어요, 얘기가. 자, 지구상 어디서나 최대 6초당 테라비트의 데이터 속도를 제공하는 위성통신 네트워크 테라웨이브를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중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안정적인 연결성이 필요한 기업, 데이터 센터와 정부기관에 이제 제공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구 저궤도와 중궤도에 배치돼 광통신으로 연결된 위성 5,408개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발사 배치를 내년 4분기에 이제 시작할 예정이다. 그 시장 조사 기관 인사이트 파트너스에 따르면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 규모가 2023년 318억 700만 달러, 약 46조 8,170억 원에서 2031년 693억 1000만 달러, 약 101조 8,164억 원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연관된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이제 블루오리진. 이제 지구 어디에서나 최대 6초당 테라비트 데이터 속도를 제공을 하는데 이 속도는 1초에 2GB 용량의 고화질 영화 375편을 내려받을 수 있는 속도다 라고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테라웨이브는 최대 10만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도록 설계가 됐다. 자, 아마존이 추진하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레오와는 별개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설립을 했는데 아마존이 이제 이 레오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제 블루 오리진이라는 기업을 통해서는 또 테라웨이브라는 서비스를 또 하는 거겠죠. 예. 레오는 위성 3200기 이상을 쏘아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이 이 블루 오리진이 테라웨이브를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태양광 발전이 무한히 가능한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지어 컴퓨팅 파워를 생산을 하고 그리고 위성 통신망을 통해 지구로 쏘기 위한 이제 사전 작업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스타링크는 이제 현재 약 900만 명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굉장히 이제 그 위성 인터넷 서비스에 어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 거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원앱이에요. 원앱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다음. 자, 프랑스 영국 합작업체 유텔셋의 원앱과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오시면 원앱은 기업 정부 대상 간접 서비스 B2B 중심, 스타링크는 소비자 대상 직접 서비스 B2C 중심이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약간 비즈니스 모델이 약간 다를 수 있죠. 예. 자, 다음. 원앱은 통신사나 정부의 위성망 인프라를 제공을 해서 그들이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반면 스타링크는 단말기까지 판매해 가전, 농장, 차량 등에서 직접 사용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또 차이점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앱 같은 경우에 지역 통신사에게 위성망을 제공해 통신사가 중계기 설치 후 LTE 서비스를 이제 하도록 하고,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위성 안테나만 설치를 하면 바로 인터넷 사용이 이제 가능하게 한다. 저궤도 위성을 수천 기 운영을 해서 이제 빠른 속도, 낮은 지원 시간을 제공한다. 이 스타링크가 그렇게 또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스타링크의 단점일 수 있겠죠. 이거는 발사 유지 비용이 이제 큰 편이다. 이제 그래서 직접 고객을 많이 확보해 이제 수익을 확보해야 되고, 원앱 같은 경우에는 고도 약 1200km 더 높죠. 예, 저궤도가 아니죠. 1200km에서 위성수를 최소화해 커버하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위성으로도 가능하다. 속도 및 지연은 약간 떨어지지만 통신 인프라용으로는 충분하다. 또 이런 장단점이 또 있네요. 다. 그리고 스타링크는 대규모 투자와 빠른 회수가 필요하지만 원앱은 상대적으로 도명 인프라 제공업체 전략을 이제 취한다. 그리고 원앱과 스타링크는 시장에서 서로를 완전히 대체하진 않는다. 전면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보완적으로 다른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예, 아까 살짝 언급했었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두 회사가. 자, 다음.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원앱이 한번 이제 파산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보시면은 원앱이 이제 648개의 위성을 가지고 전 세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2012년에 공개를 한 회사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죠. 위성 인터넷 사업을 처음으로 발표한 업체다. 그 이후에 이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그 다음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 이게 이제 레오로 바뀐 거죠, 이름이. 어쨌든 이제 이후에 이런 업체들이 튀어나왔다.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소프트뱅크, 에어버스, 인텔셋, 코카콜라 등의 투자자를 모았는데, 이제 최대 투자자였던 소프트뱅크가 이제 투자를 처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이제 파산을 신청했다. 근데 이거를 영국 정부랑 인도 대형 통신기업 바르티 글로벌 컨소시엄이 이제 투자를 한 거죠. 45%를 10억 달러에 인수를 해서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정부는 원앱의 지분 약 20%를 인수하고, 이제 영국은 원앱의 지분만 갖고 기업 운영은 이제 바르티 글로벌이 한다. 그리고 바르티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세계 3위권 통신업체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자, 다음. 자, 영국 정부는 이제 이 원앱을 위성항법 서비스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을 영국이 탈퇴했죠. 영국이 탈퇴했는데 이제 유럽판 GPS인 갈릴레오 위성항법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원앱을 이제 위성항법 서비스용으로 이제 쓰려고 한다. 그 얘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보시면은 영국은 이제 갈릴레오의 이제 정부나 군이 이용하는 보안 신호는 접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좀 이게 회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위성 인터넷용으로 개발된 위성을 위성 항법용으로 개조하는 게 이제 기술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고도 2만 킬로미터 이상의 중궤도 위성을 이용하는 위성 항법이 이제 저궤도 소형 위성에서도 구현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 자, 하나 시스템이 과거에 원앱에 이제 투자를 했었죠. 3억 달러를 투자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영국 정부, 그리고 아까 언급된 세계 3대 이동통신사 바르티, 그리고 세계 3대 통신위성 기업 유텔셋, 일본 소프트뱅크랑 이제 함께 이사회에 들어간다. 예, 기사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원앱이 위성 제작을 위해 유럽 최대 항공기 제조기업 에어버스와 합작 회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위성을 실어 올릴 로켓은 아리안 스페이스 소유주와 협력을 하고 이제 위성 신호를 받아 분배하는 게이트웨이는 미국의 대표적 네트워크 기업 휴즈와 협력을 한다. 그리고 이용자에게 우주 인터넷을 제공하는 건 주요 주주이자 사업 파트너인 바르티, 유텔셋 등 이제 유텔셋, 바르티 나오죠. 예, 바르티, 유텔셋 등 세계적 통신 기업들과 이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다음. 이제 글로벌 투자사 UBS가 양측이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시스템과 원앱이겠죠. 예, 적극적으로 이번 협력을 조언을 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모건 스탠리는 2040년 세계 우주 산업 시장 규모를 1조 1000억 달러, 약 1260조 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 가운데 우주 인터넷이 절반 가량인 약 5,800억 달러를 차지한다라고 이제 예상을 한 거죠. 2040년에 이렇게 될 거다 예상을 한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원앱. 이거는요, 이제 하나 시스템이 이 원앱의 지분을 전부 다 팔아버렸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밑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 시스템이 유텔셋 원앱 지분 5.4% 전량을 1200억 원에 팔았다. 근데 아까 3억 달러니까 3000억 넘게 투자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1200억 원에 팔았다. 예.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죠, 액수가. 이제 원앱의 이제 지분을 8.8%로 원래 확보하고 있었는데 2023년에 이제 원앱이 프랑스 유텔셋이라는 기업에 편입이 됐고, 그리고 이러면 유텔셋 원앱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이제 지분을 좀 내준 거죠. 예, 5.4%로 낮아졌고, 이제 그에 따라서 비상의 이사직도 내려놓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사직에서도 나왔고, 뭐 더 지분이 확보가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전량을 다 매도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이제 방산 위성 운영 및 군 통신에 더 중심을 두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다음. 자, 이 편해지는 인터넷 사용. 이제 그러나, 자, 이 자료도 중요하죠. 빌 게이츠 2018년에 일본의 소프트뱅크, 유럽의 에어버스, 위성 인터넷 기업 원앱의 CEO인 그렉 와일러와 스타트업인 어스나우의 10억 불 규모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 이 프로젝트가 뭐냐? 이 프로젝트가 이제 개당 225kg이 나가는 위성 500개가 낮은 고도에서 우주 네트워크를 구성해 하루에 24시간 지구를 실시간으로 촬영을 한다. 정확한 프로젝트의 목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감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와 기업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어떤 일정을 앞두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이제 뭐 재단이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니고 개인 자금의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만 보도가 되었다라고 나오네요. 자, 다음. 네, 제가 이번 주제 관련해서는 이제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해운업계 그리고 항공업계가 이제 위성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도입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종사자라든지
혹은 승객들이라든지 이제 편안하게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된다. 그런 자료를 우리가 또 알게 됐고요. 반면에 이제 그런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약간 감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다음에는 이제 또 저는 흥미로운 경제 신문 기사로 스터디 모임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감사합니다.